이게 5가지가 사랑의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왜 사랑의 호르몬을 제가 꺼내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호르몬이 있고 또 공부의 호르몬이 있겠죠. 공부의 호르몬이 또 따로 있겠죠. 겹쳐지는데 공부의 호르몬에서는 다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하이포크레틴,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그런데 자, 운동의 호르몬이 또 있잖아요. 운동의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 다시 적읍시다. 다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주로 이렇게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운동의 호르몬은요, 보시면은 운동의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하고 공부의 호르몬의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호르몬의 그 분포를 보면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도 여기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사랑의 호르몬에. 왜 그러냐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제가 호르몬의 별명을 붙여줄 거예요. 도파민은 의욕, 호기심, 성취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호기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 공격, 목표, 이런 키워드, 페닐, 에틸아밀, 뭐 키스, 섹스, 엔돌핀은 위안, 오르가즘 이런 거 관계가 되고, 옥시토신은 일치감, 소속감, 하이포크레틴, 각성, 기억, 아세틸콜린 기억, 히스타민 재촉,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세포 하나도요, 단세포 생명체도 공격을 받으면은 순식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도록 바꿔요. 단세포 생명체도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랑의 호르몬 상태로 바꿔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과 그 운동의 호르몬과 공부의 호르몬은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동물적으로 치매를 생각해보면 치매는 이런 거예요. 번식이 끝나면 무조건 오게 되는 겁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모든 동물은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번식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자기 몸에 주어지게 되면은 두뇌는 저절로 두뇌와 모든 몸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본능, 에이포토시스라는 죽음의 본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은 운동, 공부, 사랑이에요. 운동, 공부, 사랑. 운동, 공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게 되냐면은 당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너 지금 살아서 뭔가를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생산. 근데 이게 동물 단계에서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냥하고 사랑이에요.
사냥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이 둘 중에 둘 다 하거나.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좀 약해지죠. 자, 사랑만 하고 사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사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뭘 잡아가지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뭘 갖다 주는 게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원시적인 단계를 현대로 가져와 보면은 이 사냥에는 뭐가 속하냐면은 봉사도 속해요. 봉사 활동이 사냥에 속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고기만 갖다 주는 게 이게 사냥이 아닌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김치를 담궈가지고 뭐 김치 담그는 봉사를 해서 독거노인한테 갖다 준다든지 이것도 사냥이에요. 사냥의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무의식과 영혼에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번식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번식. 아기를 낳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전부 다 번식기에 계신 여성분들인데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을 중단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번식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의 호르몬. 요즘에 그 TV 드라마 보면 드라마가 아니라 CF 보면 가족끼리 왜 이래? 진한 키스, 섹스 사라진 거죠. 인생에서 사라져가 중년 지나가게 되면은. 근데 이런 신호들이 우리 몸에 주는 신호는 뭐냐면 야, 넌 이제 번식기 끝났잖아. 죽을 준비해야지. 이런 신호를 준다는 것이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뭔가의 사랑에 다행히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 동물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번식이라는 거에 묶여 있어요. 번식을 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식물도 보세요. 우리 낙엽 떨어지는 거 보세요. 식물의 번식은 열매거든요.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거든요. 씨앗 맺히자마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이. 그냥 죽는 거죠. 한 해살이 나무를 생각하지 말고 한 해살이 식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봄에 풀로 나타났다가 말라서 죽는, 씨앗만 남기고 죽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같은 꽃들 말이죠. 씨만 생기면 그냥 끝나는 그런 건데, 다행히 우리 인간은 이 번식이 좀 연장이 됐는데 번식 활동이 다른 활동으로 좀 전이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돌봄이라는 겁니다.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생물학자들이 인간하고 오래 사는 동물들을 봤어요. 근데 인간하고 고래 종류 중에 이렇게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장수하는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래 사는 동물들을 연구해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본다라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의 자식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래류하고 우리 인간에서 나타나는 형태고, 그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왜 폐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죽지 않는가를 그 원인을 연구하는 것 중에 최대의 원인은 아마도 어린 개체들을 폐경기 이후에 어른들이 50이 넘은 어른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숭이 연구회가 영장류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는데 대개 우리 인간은요 수컷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수컷들이 더 빨리 죽잖아요. 대략 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그리고 이제 여성 암컷들이 오래 살잖아요. 영장류로 보고 제가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중에서 수컷이 오래 사는 영장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 30%가. 그러니까 20, 30%면은 뭐 100년을 산다면 20년을 더 사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 집단은 암컷은 100살을 사는데 수컷이 120, 130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원숭이 집단은
어린 개체를 수컷이 돌봐요. 아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연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번식에서 나왔는데 그 번식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돌봄인데, 그래서 이제 노인정 연구에 들어갑니다. 노인정 연구를 해봤더니 노인정마다 그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이 있어요.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이 있는데 총무가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치매도 안 걸리고. 총무가 뭐냐면은 이제 노인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엌에 가서 밥하고 청소도 하고 노인정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노인정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노인정 관리하는 사람이 왜 치매도 안 걸리고 더 오래 사느냐? 전부 다 이겁니다. 돌봄 효과라고 해요. 그 정식 명칭으로는 이걸 할머니 효과, 할아버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는 어린 개체가 있었을 경우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딸 결혼 안 하는 게 왜 불효냐면 자기 부모를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내가 낳아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안겨줘야지 그게 진짜 효도인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의 호르몬이 확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나 이제 죽어야지 해서 나 이제 번식기 끝났으니까 치매 걸리다가 죽어야지 해서 손자, 손녀를 낳는 순간 아니야. 나 돌봐야 돼. 나 할 일이 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없는 사람이 오래 산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봉사와 기부가 들어갑니다. 돌봄 효과가 있어야만이 개체가 오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